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나 혼자 산다에서 영화 배우 유아인 씨가 아주 좋은 저택에 살고 있다 이렇게 해서 화제가 됐지요. 부자 동네, 부자들이 다 사는 한남동의 집이었지요. 자, 연예인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면 저런 집을 살까? 자, 이 부분에 연예인들이 개인이 아닌 자신의 개인 법인으로 집을 사서 그래서 많은 면세 혜택을 누리고 그리고 그걸 되팔아서 또 차익을 남기는 부분이 이것이 옳은 것인가? 우리가 법인이면 괜찮지 않은가 하는데 연예인들이 만든 많은 법인들은 사실상 연예인 자신의 1인 법인입니다. 거기에 가족들, 형, 누나, 동생, 엄마, 아버지 등과 이렇게 법인을 만들어서요 운영하는데요. 그게 과연 제대로 된 법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부동산을 사서 사실상 개인이 사서 부동산을 매각하고 했을 때 내게 되는 양도세, 취득세 등 많은 세금들을 연예인들은 법인을 통해 가지고 취득하고 또 매각함으로써 사실상의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아니면 저 사람들이 자신이 성실하게 노력한 돈으로 세금을 제대로 내고 샀다가 팔아서 돈을 버는가? 아닙니다. 많은 연예인들이요 빌딩을 사고 그 빌딩에 연예인의 이름을 이용해서 스타벅스를 입주시키고 그러면서 리모델링해서 그 집을 몇 배를 가치를 이 뻥튀기해서 50억에 산 게 뭐 200억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흔하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유아인 씨가 살던 집은요 58억에 샀는데 그 프로 막판에 유아인 씨가 이사를 준비한다라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 이사를 갑니다. 왜 이사를 갔냐? 이제 그 집을 판다는 거죠. 유컴퍼니 유한회사. 유한회사라는 거는 몇 사람, 자기 가족들로 구성된 회사일 거라고 보이는데요. 2016년 2월 29일 날 이 집을 59억에 샀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한 41억 정도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은 17억이고 자기의 연예인 이름과 그 집을 사면서 그 집이 가지고 있는 담보 가치로 41억의 빚을 낸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으로 유아인은 자신이 그 집을 산 자기 돈, 순수한 돈보다 이 은행에 대출이 주로 해서 집을 샀다가 나중에 팔므로써 자기가 투자한 돈 이상의 돈을 벌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유아인뿐만 아니라 조인성도 법인으로 저 강남에 롯데 123 타워 있죠. 시그니얼 타워. 거기에 레지던스 44층을 44억 3,800만 원에 샀다는 겁니다. 자, 부친이 대표 이사고요. 본인은 사내 이사래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가족끼리 다 하죠. 왜? 보통 이런 어떤 개인이 자영업을 하거나 연예인이 뭐 이렇게 할 때 매니저먼트 회사에 소속돼 가지고 이렇게 별도로 있더라도 어느 시점이 되면 그 매니저하고의 관계는 형식적이고 자기의 이름값이 올라가면요. 굳이 매니저에 안 속해도 자기가 해나갈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아버지나 형님, 동생이 매니저를 맡고 회사를 설립하고 하는데 그 회사가 단순히 매니저먼트 회사만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사실상 연예 사업을 하는 것보다 법인으로 부동산을 사고 팔므로써 돈을 더 많이 버는 겁니다. 개인이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한테 세무사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절세하는 방법으로 법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경비로 엄청나게 쓰고 가족들을 법인에다가 이사, 부장, 뭐 과장 이렇게 해서 등재시켜 놓고 월급을 막 주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사실상 비용 처리를 하고 자기가 차를 두세 대 막 타고 다니는 것도 법인의 차량이라고. 그래서 TV에 나오는 이 호화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고 자랑하는 고급차, 그 법인차 아닌 차 있으면 나와봐라. 어이가 없네. 자, 그래서 부동산 업계에서 어떤 연예인이 저 건물 소유주다라고 하면 그 건물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또 그 건물의 프랜차이저의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프랜차이즈 업계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하죠. 왜? 유명하니까. 그렇게 해서 또 입주시키고 약간 리모델링 하고 나면 그 가치가 2배, 3배로 뛰어서 이렇게 돈을 벌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권이 지금 부동산 투기 내용 중에 연예인이 법인을 통해서 빌딩을 사고 팔면서 단기 차익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 각종 규제를 하겠다. 그래서 특히 법인이 탈세의 수단으로 많이 이용이 된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 빌딩을 샀다가 팔았을 때에 비해 법인들은 혜택을 많이 본다. 어떤 혜택을 보느냐?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 세율을 적용하겠다. 즉 세율이 법인에는 매우 낮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출도 이제 통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에 법인에서 부동산을 사서 팔고 소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기로 보지 않았는데, 자, 그래서 절세 측면에서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다 보니, 좋은 말이 절세지 사실상 탈세지요. 그러니까 아예 연예인들의 법인이 개인 법인입니다. 그 법인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공적인 데가 하나도 없는 그 가족끼리 회사에서 부동산을 지돈 조금 넣고 그 연예인의 이름을 가지고 은행에서 얼마든지 건물이 있고 하면 신용대출은 보통 평범한 사람에 비해서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죠. 연예인이 뭐 은행 돈 떼먹을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탈세하는 수단이 되었다. 이걸 바로 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거래하면 양도세도 중과 이렇게 받지 않는 그런 특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계의 큰 손으로 알려진 사람들, 이병헌, 권상우, 한효주, 김태희, 심지어 이번에 유아인 집 앞에는 또 박명수의 또 큰 빌딩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 취득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등을 개인과는 달리 절세를 하고 또 종합부동산세도 안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이냐 아니냐고 보면 법인으로 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그 법인이 진짜 사업을 하기 위한 제대로 된 법인이냐? 아니죠. 가족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악의적인 법의 해피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대중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연예인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자신의 이름값을 이용을 해서 또 법의 허점을 이용을 해서 자, 이름을 가지고 돈을 버는 이런 일에 다들 앞장서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특히 그 연예인을 보고 박수를 치는 청춘들이 소외의식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연예인이 건물을 사서 대파는 이런 법인의 형태에 대해서 법이 빨리 보완이 되어서 사실상으로 이런 건물을 사고 파는 가족 형태의 법인, 부동산 투기가 목적인 법인들을 적발해서 거기에는 법인이라는 어떠한 형태에 대한 혜택도 주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흔히 제조업 같은 법인은 빤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조업을 위해서 건물을 샀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 국가가 그런 지원들을 해줘야 되죠. 왜? 제조업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국가의 GDP를 높이니까요. 그런데 연예인들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연예 활동하고는 아무런 관련 없는 거주 목적이나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이렇게 집을 샀다가 팔았다가 빌딩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인을 악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지금 철퇴가 내려져야 된다. 근데 그런 연예인의 집을 TV에서 주말에 이 청춘들, 지금 자기가 이 몸을 누일 공간도 없는 옥탑방에 살거나 고시원에 살거나 지하방에 사는 청춘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걸 나와서 자랑하는 그 연예인들에게 박수를 친다면 이건 대중이 보다도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예인들의 탈세에 대해서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연예인 1인 법인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미국의 페이스북의 광고 거부 대척점에 있는 것이 중국의 홍콩에 대한 탄압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미지를 먹고 사는 연예인들이 대부분이 홍콩, 중국, 대만 영향권에 있는 연예인들이 중국 정부를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홍콩에 대한 중국의 보안법 통과 이전에 작년 6월부터 시작된 홍콩의 시위에서 경찰을 과감하게 진압을 잘한다고 지지한 이 홍콩 여자 배우가 있었습니다. 유역비라고요. 범중화권의 4대 미녀라고 꼽히는 여자 배우고, 이 유역비가 천대 1의 경쟁을 물리치고 뮬란이라는 이 중국의 고대 설화격인 인물의 그 만화나 영화도 있었지 않습니까? 뮬란. 거기에 실사 영화에서 디즈니가 만드는 실사 영화에서 주연으로 발탁됐습니다. 그러니까 디즈니가 만드는 뮬란은 뭐 중국에서 만드는 뮬란도 있었지만 비교가 되지 않는 블록버스터 영화지요. 그런데 이 유역비가 홍콩 시위를 강제 진압하는 홍콩 경찰을 지지한다고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영화가 이제 곧 한국에 개봉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서도 지금 뮬란
불매 운동이 벌어졌어요. 유역비라는 여자 배우가 그냥 안 다스도 될 일을 홍콩의 시위를 통해서 경찰이 강제 진압을 통해 고통받고 있는 모습이 세계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는 홍콩 경찰을 지지한다. 나를 이렇게 쳐도 된다. 홍콩은 부끄러운 줄을 알아라.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 당시 홍콩은 소환 반대 시위로 실명을 하고 죽은 사람이 나오고 이런 부분 속에서 전 세계가 홍콩에 대한 과격한 진압을 비난했는데 유역비가 경찰을 지지함으로써 그야말로 지금 이 뮬란 영화의 흥행에 재를 뿌려버렸습니다. 홍콩 하면 중국에 붙어먹는 대표적인 스타가 하나 있죠. 성룡. 우리는 어릴 때 치권이니 뭐니 하면서 성룡을 굉장히 한국과 이렇게 관계 깊은 대표적인 스타로 박수를 쳤습니다. 80년대에 뭐 사형도수부터 성룡이 나온 모든 영화가 다 히트를 쳤죠. 요 근래에 성룡 개인의 사생활, 또 성룡 개인의 집안의 문제, 또 재산 축적의 문제 등으로 성룡이 친중으로 확실히 돌아서서 그냥 개인 친중을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을 지지하는 연예인을 결합해서 성명을 발표하는 이런 추잡한 행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추억의 홍콩 스타가요, 추악한 홍콩 스타로 지금 바뀌는 순간인데요.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키는 중국 정부의 결정에 한 달쯤 전에 성룡은 홍콩 문화예술계 인사 2,605명 그리고 관련 단체 110곳과 더불어서 홍콩 보안법을 지지한다 라는 이 성명을 발표하는데 이름을 앞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국가안보 수호가 홍콩에 중요하다. 중국 전인대 중국 국회에 홍콩 보안법 결정을 지지한다. 그래서 홍콩 보안법이 국가안보의 구멍을 막는 동시에 문화예술계의 정상적인 창작의 자유와 발전 공간을 보장하기를 기대한다. 사회각계와 충분히 소통해 의구심을 없애기를 청한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성룡이 원래 중국 태생이라서 그런 거냐? 아닙니다. 뭐 여명이나 이런 사람들은 중국 출신이지만은 이영걸이나 이 성룡은 홍콩 출신이에요. 홍콩 출신이 중국의 앞잡이가 되어서 홍콩 연예인을 떼거지로 몇천 명을 모아가지고 중국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자, 홍콩 출신이지만 대표적인 이 친중 인사인 성룡은 반중 홍콩 시위가 한참이던 당시에도 나는 중국 오성홍기의 수호자라는 추잡한 소리를 했습니다. 사람은 참 이렇게 길게 좀 봐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 저렇게 붙어먹냐?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전설적인 홍콩의 스타 주윤발. 자, 이 사람은 이전에도 홍콩 시위 때 중국 정부를 향해 과격한 진압을 하지 말고 대화를 하라 촉구를 했다가 중국 정부가 우리 때문에 먹고 살면서 건방지게 그렇게 말을 해 하고 그러면 너 앞으로 이 중국 영화에 출연하지 못한다니까 주윤발은 그러면 작게 벌면 되지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주윤발이 조용하다 이랬는데 조용한 게 아니라요. 이 홍콩 보안법 지지에 중국이 어지간한 스타들이 다 동참하도록 압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윤발, 유덕화, 곽부성, 장하구, 여명, 진해림 등 이런 스타들은 끝까지 동참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자기의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중국 정부에서 이 동참하지 않은 연예인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에 올려가지고 앞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주겠다. 자,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고 중국 정부는 홍콩 송환법 반대를 하고 대만 독립 지지 발언을 한 연예인, 중국 연예인뿐만 아니라 홍콩 연예인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연예인조차도 블랙리스트를 올려놓고 출연시키지 않겠다라는 오만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간도의 주인공 황추생은 차라리 대만으로 이민 가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황추생은 홍콩 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온 확실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홍콩에 살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도 대만에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근데 연예인이 아닌 사실상 홍콩의 가프 한 명이 중국 정부에 반대에 서서 홍콩 시위를 지지하다가 이제 곧 홍콩 보안법이 통과되면 감방에 가지 않겠냐. 지금 이런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오다노 옷 아시죠? 이 지오다노는 홍콩 브랜드입니다. 이 지오다노의 창업자인
라이칭이라는 사람이요. 넥스트 미디어 그룹이라고 언론사들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이칭 회장이요. 1조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부인데도 홍콩 부호들과는 달리 처음부터 철저하게 반중 노선을 이렇게 택했고요. 그래서 홍콩 보안법은 노골적으로 반중 노선을 택한 사람들을 중국 본토로 잡아가서 감시 처벌하는 부분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홍콩 보안법이 시행되는 첫날 7월 1일부터 잡혀가야 될 사람이 딱 2명이 거론되고 있어요. 이 라이칭 회장과 그 다음에 조슈아 웡, 우산시의 리더인 청년, 이 두 사람이 시범으로 잡혀가지 않겠느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사람이 체포되면 앞으로는 홍콩의 그 뒤에는 이제 다 잡혀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중국 정부가 이 두 사람을 체포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홍콩을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돈 많은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저는 돈이 많고 이렇게 철학이 있는 사람을 엄청 존경합니다. 사람이 돈이 많으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도 많아지기 때문에 대다수 돈이 많은 사람은 권력에 붙어서 적당히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그가 소유한 언론사가 있는데, 언론사에서 천안문 사태의 주범인 중국의 리펑 총리를 향해 IQ 빵인 바보라고 정면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천안문 시위를 강경 진압한 중국 총리를 희롱을 한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의 타켓이 됐는데 중국 본토 매장을 다 폐쇄하겠다고 중국 정부가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은요, 그냥 가서 못 박아버리면 폐쇄되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회사를, 중국의 회사를 2,300억을 받고 매각해버리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오다노에서 손을 떼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사를 안 하면 안 하지, 회사 때문에 중국에 굽히지 않겠다. 그렇게 하며 이 사람은 빈과일보라는 홍콩의 최고의 양심적인 언론사를 운영하면서 번 돈을요, 그러면서 우산혁명, 이 조슈아 웡이 중학생들이 중국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라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중국 정부에 대항해서 중학생들이 일으킨 시위가 노란우산혁명으로 발전했는데, 그걸 보도하고 지지해서 오늘날 홍콩 시위에 이런 큰 불씨를 살린 장본인입니다. 자, 중국 본토에 있는 이 라이 회장의 가족들은 족보에서 빼겠다고 중국 정권에 지금 회유를 받아서 제명을 했는데요. 뉴욕 타임즈는 그를 양심 있는 홍콩의 말썽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홍콩 보안법이 이 라이 회장을 체포할 것이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홍콩 야당은 이 라이 회장이 과거의 한 행동을 가지고 소급해서 지금 처벌을 하겠다라는 것이냐, 지금 그렇게까지 항의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홍콩 보안법의 최고형은 종신형까지 중국 본토로 끌려가서 살립니다. 홍콩의 감옥과 중국 본토의 감옥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중국 본토의 감옥에 갇혀서 오래 살면 죽는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는 홍콩 보안법이 결국은 홍콩에 찍힌 사람들을 종신형으로 처벌을 할 것이다, 본때를 보이려고 해서 홍콩에서 중국에 대항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씨를 말리려고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라이 회장의 용기 있는 행동, 그리고 홍콩의 주윤발 유도카 같은 스타들, 황추생 같은 스타들의 저항,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중국이 홍콩을 장악해 들어가더라도 언젠가 홍콩이 진정한 민주적인 나라로 다시 탄생할 수 있는 그 씨앗을 뿌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요, 연예인을 하더라도 생각은 있어야 된다. 그래도 저 중국의 문화권에서 대부분 돈과 권력을 취하는 것 같지만은 이 라이 회장이나 주윤발 유도카, 황추생 같은 스타들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홍콩을 다시 보는, 또 그들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수혜나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